4절로 넘어왔어요. 기존 함수로부터 새로운 함수 구하기.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함수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함수들의 합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틀의 수업, 총 6시간의 수업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이 수업 이후에 프로그램 셋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편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제란에 보면 제가 과제를 이 프로그램 셋에 올려줄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데까지만 한 문제 정도는 아마 내일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쭉 풀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쭉 서술을 하는 내용이고 뭐 숫자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거를 뭐 타이핑해서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쭉 서술을 해서 그 부분을 뭐 사진으로 핸드폰 사진기로 찍어서 여러분이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자기 그 과제란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넣어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올려보고, 그리고 그 과제 여러분 푼 거 보고 제가 혹시 조금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상담을 할 거니까 편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일에 그 수업을 마치고 나서 금요일 날 1시간 총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그 과제로 대체해서 시험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시간 맞춰서 꼭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올려주는 프로그램 셋은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편하게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일까지 제가 제출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 제출한 과제를 보고 여러분의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지금 1.4절로 넘어왔고, 자, 1.4절에 보시면 지금 함수의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함수의 변환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함수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x축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했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y축 평행 이동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함수의 그래프가 중간에 있고 fx가 있고, 거기에서 x 대신에 x-c가 들어간다. 그건 뭐였죠? c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그래프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노란색 그래프가 fx 더하기 c인데, 이건 뭐다? 원래 함수를 -c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리고 자, 위에 있는 이제 분홍색 그래프는 뭐예요? y쪽으로 c만큼 이동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c만큼 이동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이동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만 어떤 함수든지 상관없이 변수에 이렇게 x-c, x 더하기 c 이런 것들의 의미가 평행 이동이다라는 거고, y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하고 빼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함수는 지금 y는 fx라는 함수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몇 배를 취했을 때, 몇 배를 곱하면 함수라는 것의 정의는 뭐였죠? x에 대응하는 y값인데 그 y값은 높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그 높이가 어떤 상수배가 곱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높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곱해지는 상수가 1보다 커진다면 이렇게 커지는 형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는 이렇게 커졌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상수를 만약에 c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우리 만약에 c가 1보다 큰 상수라면 2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서 곱하면 그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함수 자체에다가 -1배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함수값이 2인데 거기에 -1배를 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x축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찍히게 되겠죠, 함수값이.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그 얘기는 뭐다? f에다가 -1배를 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가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우리 앞에서도 계속 연습했지만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의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래에 보시면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앞에서 첫날에 다 했던 얘기들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1번은 y는 m의 x-a다. 그러면 y는 mx라고 하는 직선, 1차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y는 mx라는 어떤 m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있으면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n이 양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3번은 자, 다 결합한 거예요. y는 mx-a 더하기 b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원래 기본적인 그래프를 x쪽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쪽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죠? 그리고 x축의 평행한 직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y 이퀄 어떤 상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은 x 이퀄 k다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수 함수라고 한다.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도 지금 y는 m 곱하기 x 제곱의 그래프를 x쪽으로 a만큼 y쪽으로 b만큼 이동한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 했었던 거고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도 우리가 이런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 1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는 y는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변환해서 아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건데 주어진 함수는 어떤 모양이죠? 이것도 우리가 1.1절에서 이미 같이 그려봤었죠.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대응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함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무리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역을 정의하기로 했었나요? 루트 안에 있는 요 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x들만 다 모아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자. 정의역을 도메인 D라고 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x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을 우리가 x라고 하면 되죠. 정의역이라고 보면 되죠.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 자, 그러면 하나씩 그려볼게요.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요 영역에서만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x가 0일 때는 y가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0일 때는 루트 0이니까 y가 0이죠. 여기에 대응이 되고 자, 그리고 x가 1일 때는 y가 1이 되겠죠. 루트 1은 1일 테니까 대응이 되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점 증가하는 값이죠.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그죠? 다 대응을 해보면 되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출하면 되고 자, 루트 4일 때는 얼마가 되나요? 4가 들어가면 2가 되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요 1과 2, 2와 3 이렇게 정수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대입해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 연결해서 그려보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자, 첫 번째는 y는 루트 x 마이너스 2를 그려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이 얘기는 주어진 함수의 모양에서 마이너스 2만큼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서 그리란 뜻이죠. 즉, 주어진 요 검은색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아래로 두 칸을 내려서 그대로 이동을 해서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그려보면은 결국에는 x축의 어딘가에 요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선 여러분이 이런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주어진 문제에서 이 값이 y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x축인 거니까, 그죠? x축이라고 하는 것은 y가 0일 때를 의미하니까 y가 0일 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루트 x가 2가 되고 루트 x가 2가 되는 x는 뭐냐면 4죠. 그러니까 4에서 만나게끔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요렇게 4랑 만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려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보면 y는 루트 x-2니까 주어진 함수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그쵸. 여기 x-2가 덩어리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 얘기는 뭐다? x축으로 2만큼 이동시킨 거다. 즉 검은색 그래프의 모양을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칸 이동해서 0,0이었던 요 점이 이렇게 2,0으로 이동되고 나머지 점들도 다 이렇게 2칸씩 이동시켜서 쭉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여기 세 번째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인데 마이너스 루트 x면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하나씩 대입해 보면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루트 x라는 그래프에서 함수값의 마이너스 1배가 취해진 거니까 예를 들어서 4일 때 함수값은 2였죠. 거기에다 마이너스 1을 취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즉 4에 대응하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1에 대응했던 건 1이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을 취해서 y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대응이 되는 거죠. 0일 때는 0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검은색 그래프를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배가 취해지면서 값이 다 마이너스 1배로 표현이 될 거니까 아래의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음수의 형태로.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y는 루트 x의 2배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함수 값이 루트 x인데 거기에 2배가 된 거니까 높이 값이 2배로 다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색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2배씩 취해서 쭉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0일 때는 0일 거고 1일 때는 1이었는데 그게 2배가 되니까 2에 대응이 될 거고 4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였는데 2의 2배가 되면서 4라고 하는 값에 대응이 되니까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자, 마지막 그래프는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호 안에 있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요 관계에서 x는 뭐여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져야 돼요? x축 기준에서 왼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을 먼저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왼쪽에 그림을 그리면 될 거고 하나씩 또 대응을 해보면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0인 거죠. 0에 대응이 될 거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여기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배니까 1이 돼서 루트 1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요게 대응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y는 루트 마이너스 4가 돼서 루트 4가 되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2가 된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는 다 못해도 여러분이 몇 개만 찍어보면 요 검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x축으로 평행 이동한다, y축으로 평행 이동한다. 이것은
y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느냐. y에 대해서 b만큼 이동한다라고 하면 y 대신에 y-b가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고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은 x 대신에 x-a가 대입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래프 여기 그린 것처럼 세 번째에서는 뭐였어요?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1배가 취해졌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거다. 즉 x축 대칭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원래 정의역 대신에 마이너스 1배가 취해져서 들어간 식은 어떻게 된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거다. 여기 위에 그림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에서 y는 fx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에는 y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는 거고 함수 자체에 마이너스 1배가 취해지면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즉 대칭이라는 것은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 그리는 것처럼 이제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했는데 2차 함수죠. 주어진 함수는 2차 함수고 물론 이거 바로 그릴 수도 있어요. x에다가 다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쭉 그려내면 되고 또는 어떻게 보냐면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죠. 가장 기본 형태인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우선은 뭘 그리냐면 여기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를 하나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자, y는 x제곱 그래프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린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자, f를 y라고 하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인데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쿼드레이틱 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6x 즉 첫 번째 최고차항의 x제곱 2차식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제곱식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 주면 x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고 평행이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묶어 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중간항이 6x니까 우리 이렇게 제곱식 풀어서 썼을 때 중간항이 지금 6x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6x 대신에 이렇게 x역의 3의 제곱으로 묶어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식을 풀어냈을 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인데 내가 원하는 식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이니까 여기에다가 1만 더해주면 주어진 문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형태를 이제 보면 비교를 한번 해보면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 그래프에서 뭐만 하면 된다? x 대신에 x 더하기 3이 대입이 됐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부호는 우리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x 더하기 3이 들어갔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가 지금 0,0이라고 한다면 x가 0이라고 한다면 0,0이라는 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3,0로 가는 거죠. 즉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 즉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고 자 y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오른쪽 우변으로 넘겨서 플러스 1인 것이지 원래는 뭐였어요? y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y-1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다라고 보면 x쪽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고 y쪽으로는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 이렇게 반대부호로 생각해 주면 되죠. 즉 x쪽으로는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y쪽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죠? 그래서 x쪽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쪽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그죠? 그래서 평행 이동한 걸로 생각을 해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여기에서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x는 여기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y도 1만큼. 즉 원점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1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정확하게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어느 순간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 점을 여러분이 또 찾아주면 될 거예요. 요 포인트가 얼마인가?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x가 0일 때 y값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x가 0일 때 대입을 해 보면 y값이 10 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지금 지나가는 포인트는 10 이라는 위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예제는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예제인데, 절대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값 함수로 정의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보면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은 뭐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a라고 정의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a로 정의한다. 이것이 절대값 함수의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은 뭐다? 0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 값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이 값에다가 뭐를 한다? 마이너스 1배를 취하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가 된다. 이것이 절대값 함수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제 3번에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양수일 때, 0을 포함한 양수일 때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1을 붙여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두 영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첫 번째 함수의 영역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로 분리할 수 있고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 우리 풀어보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범위죠? 1보다 큰 값보다는 크고 작은 값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1을 포함하면서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범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x의 이 범위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식을 한번 풀어보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것은 사입 범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 부등식을 보면은 등호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입 범위에서는 요 함수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그림 한번 그려보죠. 자, x축, y축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이 기준이 되면서, 자, 첫 번째 그래프 먼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린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가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포물선 모양에서 마이너스 1만큼 더해진 거니까 y 방향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서 0,0이었던 점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로 내려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범위가 뭐냐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이니까 사이에 있는 요 그림은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함수 역시 y값 전체가 0이 되는 x값이 뭐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은 1하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리고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표현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배가 취해졌으니까 x축으로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형태를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보면 되고 거기에서 더하기 1만큼 올라갔으니까 그쵸. 이렇게 한 칸 올라가면 되는 거죠. 여기 꼭지점이 y좌표가 1이 되게끔 그래서 올라가 주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요런 그래프인데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없애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요식도 이 값을 y라고 했을 때 그 y 값이 정확하게 0이 되는 x 값은 뭐냐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윗식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래식에서는 등호가 없으니까 뚫려 있는 그림이죠. 근데 그걸 다 연결해서 그리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예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결합하는 합성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합성 함수를 우리가 컴포지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합성 함수는 말 그대로 두 함수 내지는 그 이상의 함수를 합성하는 형태. 즉 어떤 형태냐면 하나의 함수의 값이 또 다른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지션 펑션 내지는 f와 g의 합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f와 g 사이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컴포지션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합성이라고 부르고 정의를 하자면 아래에 있는 식처럼 F 컴포지션 G라고 읽고 F 컴포지션 G의 X는 FGX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변에 있는 식을 잘 보시면 F라고 하는 함수에 정의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GX죠. 그러니까 GX는 사실 하나의 함수 값인데 그 함수 값을 F의 정의역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G 컴포지션 F는 뭐가 될까요? 그대로 순서대로 써주면 G의 fx가 되겠죠. 즉 G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을 뭐로 보겠다? fx라는 함수 값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x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인풋 변수가 g라고 하는 함수 값에 들어가게 되면 대응이 되면 gx라는 함수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함수 값을 또 다른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수가 f라는 함수 안으로 들어가면 f의 어떤 변수가 이렇게 차지하면서 f라는 함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gx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함수 값을 여러분이 하나의 f의 정의역의 한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f 컴포지션 g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fx는 루트 x고 gx가 루트 2-x일 때 각 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각 함수를 구하고 정의역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A번에서 보시면 f 컴포지션 g를 구해라 라고 했고 B번은 그 반대 g 컴포지션 f를 구하고 C번은 f 컴포지션 f, D는 g 컴포지션 g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A번을 한번 같이 보면 자, A번에서 f 컴포지션 g잖아요. 그러면 f의 gx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f 컴포지션 g의 또 다른 얘기는 f의 gx를 의미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라는 변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x라는 변수 대신에 gx 전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gx 전체를 f의 x값에다 대입하는 형태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f라는 함수의 정의역 변수는 x가 되는 건데 gx 전체가 루트 2-x죠. 이 덩어리를 f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f의 모양은 지금 전체적으로 루트 x에 해당이 되는데 그 x 자리에 뭘 넣느냐? gx라는 녀석을
넣어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gx는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x인 거죠. 그래서 루트에 루트 2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루트라고 하는 요 기호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안쪽에 있는 요 함수의 2분의 1 제곱으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x의 2분의 1 제곱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루트 기호도 어떻게 보면 된다? 2 마이너스 x의 2분의 1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또 2분의 1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2 마이너스 x의 4분의 1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사실은 자, 4분의 1 제곱은 뭐 어떻게 쓴다? 4 제곱근의 2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된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번의 함수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정의역을 우리가 D라고 표현했을 때, 정의역 집합을 D라고 한다면 D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앞절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제곱근 중에서 이렇게 짝수 제곱근일 때는 정의역이 뭐가 된다? 여기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x들을 다 모아 놓느냐면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들을 다 모으면 된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보면은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의 한계는 없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D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2를 포함한 2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번 이렇게 풀면 되고, 자, B번은 어떻게 될까요? B번은 G 컴포지션 F인데 G 컴포지션 F는 G의 fx를 의미를 해요. 즉 G라고 하는 함수에 f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fx라고 하는 함수가 루트 x니까 gx의 x자리에 이 x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걸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g의 fx는 g라는 함수가 루트 2의 마이너스 x인데 요 자리에다가 f를 넣는 거예요. x 대신에 f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루트 x가 요 자리에 들어가겠네요. 요 자리에 루트 x가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g 컴포지션 f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x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정의역 한번 구해볼까요? 정의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니까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루트 x에서 x가 또 어떻게 돼야 되죠? x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으로부터 2 마이너스 루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2가 루트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 여기에서 루트 x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하면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0보다 큰 두 양수를 비교했을 때 두 양수가 순서 관계가 2가 더 크다면 이 자체를 제곱했을 때 역시 부등식의 방향은 변화가 없죠.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0보다 큰 두 숫자가 있어요. 근데 a가 b보다 작아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했을 때 a제곱과 b제곱의 순서 관계도 a제곱이 더 작다는 얘기죠. 요거를 적용하면 자,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둘을 교집합으로 생각하면 인터섹션 하면 도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메인은 0과 4 사이에 있는 패구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C번은 F 컴포지션 F니까 F의 fx인 거예요. 즉 x자리에 f가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원래 전체 f의 모양이 루트 x인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fx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루트 x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 A번에서 한 것처럼 루트에 루트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x의 4분의 1 제곱이고 저 4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짝수 제곱근이니까 x는 뭐가 된다?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도메인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D번은 G 컴포지션 G니까 G의 GX예요. 그러면 G라는 함수 루트 2 마이너스 X인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GX가 들어간다. GX는 루트 2 마이너스 X다. 그쵸? 자,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근호 안에 있는 2-x도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요 두 조건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보면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형태가 나오고요. 첫 번째 식에서 보면 2가 루트 2-x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가 되고 지금 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전체 0보다 큰 양수가 될 거니까 아까 적용했던 순서 관계 기억하시죠? 양수였던 두 개의 관계를 제곱해 주면 여전히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4보다 2-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마이너스 x가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럼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부등식을 풀어주면. 자, 그래서 요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을 결합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x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번에 정의역을 써보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A번과 B번에서 봤을 때 F 컴포지션 G의 결과하고 G 컴포지션 F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A번하고 B번의 결과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이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합성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F와 G의 컴포지션이니까 그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F의 GX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F 컴포지션 G인 거죠. 그래서 F라고 하는 큰 전체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G가 들어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죠? 변수로서 GX가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F라는 함수를 김밥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GX라는 것을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하면 G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F라는 모양의 전체가 바뀌는 거죠. GX가 예를 들어서 참치다. 그러면 F에 들어가서 참치김밥이 되는 거고 GX가 만약에 뭐 돈가스다. 그러면 돈가스 김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료가 무엇인지 즉 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뒤에 있는 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요 함수의 역할이 바로 재료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G에 대한 그러니까 GX가 지금 하나의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